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 오라클이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같은 전산쟁이들은 잘 아는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인데, 예전에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트릭스의 이 배우가 맡았던 예언자의 이름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라클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오라클이 이번에 바이트댄스,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틱톡은 그동안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을 미국에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틱톡을 미국에서 인수하려고 하는데 다양한 기업들이 이 틱톡을 굉장히 인수하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은 미국인들의 정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인 건데 어저께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틱톡 인수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면서 이 오라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라클은 예전만 못합니다.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서 이 기술적으로 클라우드의 대응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전에 강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런데 이 오라클이 바이트댄스의 그러니까 틱톡의 우선 협상자가 됨으로 해서 좀 많은 정치적 또 경제적 이런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틱톡의 바이트 인수에 이 오라클의 바이트댄스 인수에 대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웃음을 짓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을 겁니다. 물상을 짓는 기업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일 거고요. 웃음을 짓는 기업은 바로 이제 페이스북일 겁니다. 페이스북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시장은 판단을 내리고 있었는데 오라클이 사실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문득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가장 강력한 OS를 가지고 시장을 점유해왔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라던가 아니면 애플처럼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 바이트댄스, 틱톡을 이용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이렇게 앞서 나갈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틱톡을 원했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적인 어떤 결정 때문에 사실은 가장 최근에도 중국이 바이트댄스의 틱톡의 중국 그러니까 매도를 인수를 거부한다 이런 내용도 나왔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지 않고 오라클에 인수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되는 것 이외에는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정보 정도만 넘어가는 것이고 이걸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우려해서 막 엄청나게 때리기를 했잖아요. 다양한 알고리즘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기술보호 정책 등을 통해서 다양한 알고리즘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거래 성사로 가장 안도의 한숨을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페이스북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저께 또 미국에서 미국 시장을 상승시킨 이유 중에 이벤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였습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이렇게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ARM은 잘 아시다시피 미스터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2016년도에 이 ARM을 37조 원에 사들였습니다. 37조 원에 이 ARM을 사들였는데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에 매각하는 규모가 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10조 원을 번 거죠.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10조 원이 넘는 차익을 챙기는 것인데 물론 이
엔비디아와 ARM의 그 거래가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요구하는 원하는 기간이 2023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ARM은 그 영국의 회사죠. 또 이 영국의 회사를 미국의 회사가 이렇게 인수합병하는 것인데, 이러려면은 이제 국가들의 어떤 그 반대, 결정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허가 등 넘어야 할 사안이 많아서 이게 뭐 100% 된다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메가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이 메가딜이 시장에 분명하게 좋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어저께 2.12%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11일 날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월요일 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로써 그 마이크론, 그 다음에 AMD 등 관련 애플 이런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뭐 저도 그렇게는 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이 모바일용 AP,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우리나라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엔비디아가 뭐 직접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에도 조금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파운드리를 또 삼성전자에서 키우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파운드리를 넘겨서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고는 유연하게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올랐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런 거는 없다고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또 하나 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것이 테슬라의 주가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급등락을 보이고 있죠. 위아래로 이제 굉장히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어저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을 한 것은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보고서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테슬라의 어떤 중국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또 글로벌리한 테슬라 앱을 다운로드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어저께 테슬라가 12.58%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25%, 26%를 기록 중이었는데, 어저께 12.58%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 데드캣 바운스,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테슬라가 그 전기차라고 하면 니콜라 트럭은 수소차 관련된 그런 주식이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니콜라의 주가도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그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니콜라가 하락을 하고, 니콜라가 상승을 하게 되면 테슬라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는 두 종목 모두 이렇게 각각 12%와 11.39%가 상승을 했습니다. 니콜라는 그 전날 리서치 회사가 사기 보고서 파문으로 공매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11%가 그 하락을 했는데, 어저께는 그 하락폭을 그대로 반등시키는 11.39%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 보고서에 울고 웃는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 이렇게 그 종목들이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어떤 시세 차익을 누리는 전문 다타꾼 선수들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종목을 정말 좋아서 매수를 해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 아니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큰 주식들은 좀 권해드리지 않고요. 이 기술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 신뢰감이 있다, 진짜 장기적으로 보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를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수가 아닌데 단기적으로 떨어진 낙폭에 대해서 내가 좀 먹어보겠다 라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흔들리는 주가의 대응이 거의 어렵습니다. 저는 전부터 이제 꿈의 어떤 니콜라보다는 실체적 증거가 있는 현대차가 낫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차가 어저께도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뭐 니콜라가 어저께 좀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졌었죠. 빠졌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현대차가 오른다 이런 어떤 그 분석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주식이 꿈을 먹고 사는 것은 맞지만 저는 사실 좀 보수적인 투자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베팅하는 니콜라보다는 자기 기술을 가지고 실체적인 상용차, 최대 상용차 업체가 그 현대차이잖아요. 이런 현대차에 베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보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현대차 말고도 현대차 관련 주식들 만도라든지 또는 그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어저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오늘 니콜라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오늘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가 깨지면서 점 상한가가 깨지면서 마이너스 9%를 기록을 했는데 이 종목이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9%로 갔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약 18%의 변동성을 보인 겁니다. 어저께 고점 매수자들은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하지만 제 시황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거나 저랑 같이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전날까지 금요일날까지는 따상상까지는 제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저께 아침에 이 카카오 게임즈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고 한다면 차익 실현을 좀 해라 라는 의견도 드렸으니까 실수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반도체 지수 올랐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오를 거야. 어저께 삼성전자가 6만원을 돌파를 했죠. 네, 제가 삼성전자 좋다고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엔비디아의 등장이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고를 유연하게 해야 여러 케이스의 그 사고가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고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진짜 무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시장을 보면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떤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타짜의 아귀가 왜 귀가 잘렸는지 아시죠? 그건 바로 그 고니의 구라를 100% 확신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확신하시지 말고 시장 늘 관찰하시면서 잘 적응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황이 나에게 도움이 주었다 생각이 드시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중간에 있는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람 설정을 해놓으셔야 제가 이렇게 시황을 작성하거나 라이브를 켰을 때 여러분들에게 바로 띠링띠링 주식공무원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갑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시자와 경자를 사랑하는 주식하는 전산쟁이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